현대는 영토의 시대가 아니라 영역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던 피 흘리던 그런 전쟁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매력을 확산하는 그런 영역이 곧 영향력인 시대. 그 시대에 8,500만 한민족의 맨 프론티어 전선에 서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700만 우리 해외 동포들이야말로 5대양 6대주에 떠있는 한민족의 척후선이다,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700만 우리 해외 동포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키가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요즘은 벼락치듯이 반도체 초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입니다. 하드 파워 말고 소프트 파워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제 날짜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 머리에 큰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에게 90도 허리 숙여서 절하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글로 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표제어가 자 이제 그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님 그리고 해외 동포 사회의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대북 정책은 뭐죠? 평화공존 정책입니다. 평화공존을 통해 고속도로를 깔고 평화공존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된다 하는 신념에서 이 평화공존 정책은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흡수 통일은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난 3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해온 평화통일 노선입니다. 그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35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 남북이 이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평화공존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지난 정권 3년 이 평화공존 노선은 폐기됐습니다. 그 결과 북은 적대적 두 국가로 질주했습니다. 전쟁 일보전까지 치달았던 불행했던 남북관계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9일, 10월 11일, 10월 12일 평양 중구 노동당 청사위에 남쪽의 드론사가 보낸 무인기가 삐라를 살포하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비방했던 그래서 제발 남쪽으로 대포를 한 방 쏴달라고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천인공노할 남북 분단을 정치의 정권에 악용한 그런 불행한 3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남북의 평화는 기초가 흔들린 겁니다. 지난 1년은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1년 적대와 대결은 일단 평화공존의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4년여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에 다시 김대중 대통령 때 동서도로를 연결하고 철도를 연결하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고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을 만들어내고 문재인 정부 때 평양 능라도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백두산에 손잡고 올라가고 하던 그 남북관계의 황금시대를 다시 되살려내야 하겠습니다. 2018년 8년 전이죠. 평양 판문점 2018년 4.27 판문점 거기서 남북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그리고 그 6월 달에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1항 미국과 북한은 북미는 수교한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 세 번째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5년 9.19는 여전히 유효해야 하고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를 되살려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정전체제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고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 6월 16일 날 그 G7 정상회의에서 마침 마크롱 대통령이 배려해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서 2시간여 전역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했고, 아마 어떤 정상회담보다도 격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의 을 한미 정상 간에 이루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고, 그 SNS에다가 사진도 하나 틱 올렸잖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시라도 빨리 남북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 화해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나라인데, 세계 군사력이 5등이라는데 경제력으로는 일본을 이제 추월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뭐가 아쉬워서 아직도 73년째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가. 안타까운 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명이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들 여러분 어깨에 지워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제 결론, 마지막 주인의식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정말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군합발, 가난, 지독한 그 대부분은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 질곡, 그 장벽을 뚫고 솟아났습니다. 전 세계 지금 영국의 언론들이 이제 G7이 아니라 G8으로 한국을 초대해야 한다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땀 흘리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 못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자주 국방입니다. 전시작전권 되찾아와야 합니다. 6.25하고 7월 13일,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 한 통으로 넘어간 전작권, 이제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그런 권한 당연히 찾아와야 하는 것. 두 번째,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1, 2, 3, 4 등 군사, 경제, 정치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지정학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바로 자주국방의 자주, 전략적 자율성의 자율, 이 두 가지를 무기로 해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가는 시기가 바로 2020년대, 2030년대 우리가 풀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그리고 73년 동안 넘지 못한 이 평화체제, 평화협정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공존 철학을 무기로 여러분 함께 정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를 향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